자, 오늘 제가 오늘 재밌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예, 제가 재밌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오늘 망신을 톡톡히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를 내렸는데요. 이 판결이 상당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의미심장했어요. 검찰 지 멋대로 모든 일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검찰 지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절감하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오늘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 접대 전 현직 검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판결입니다. 이 뭔 소리냐고요?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99만 원 세트. 그러니까 김봉현이라는 분이 있죠. 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그 주가 조작범, 아니 펀드 사기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담당 검사들한테 술 접대를 하죠. 자, 그 술 접대 사건을 나중에 김봉현이가 폭로를 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술 접대 검사 사건입니다. 김봉현 씨는 이 검사들한테 꽤 여러 차례 술 접대를 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 중에서 딱 하나, 정말 빼박, 전혀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거, 요거 하나만 기소를 합니다.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뭐다? 예. 아니, 검사가 술을 받아 처먹었으면 이건 뇌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뭘로 기소를 한다? 뇌물죄도 아니고 김영란법으로 기소합니다. 김영란법도 이게 100만 원이 넘으면은 이게 처벌 조항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예. 1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99만 원 세트로 처벌합니다. 예, 합니다. 예. 바로 이 사건이죠. 99만 원 세트,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자, 판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임 펀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제가 판결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100만 원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뇌물죄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뇌물죄로 기소하는 게 맞죠. 이번만 먹은 게 아니었거든. 근데 검찰은 그 많은 술자리 중에서 하나만 딱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560만 원인가 530만 원인가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검사 3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검찰은 희한한 계산법을 동원해 가지고 1인당 99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소 안 한다. 처음에 불기소 세트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반발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는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무죄 판결 비스무리하게 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뒤집은 거죠. 오늘 마우스가 또 애를 먹이네요. 자, 자, 뒤집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불기소 세트로 알려진 이겁니다. 한참 우리가 많이 알려졌던 바로 그 불기소 세트입니다. 검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불기소 세트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검사들이 오면은 99만 원 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냐고요? 530만 원인가 술값이 나왔는데 검사 3명, 김봉현, 이주영 변호사 이 3명이서 5명이서 술을 마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밴드비를 빼.
그리고 이 두 사람 값을 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3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96만 원이 나오더래. 그래서 기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100만 원 넘는다.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이 안 넘냐. 이거 법 해석 잘못됐어. 다시 해와. 라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사실은 1, 2심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왔다는 게 황당무계한 거죠. 아무튼 이 사건 결국에 다시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김봉현으로부터 술을 얻어먹었다는 검사 3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나이엽, 이몽석, 엄희준이 4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엽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몽석, 엄희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이 3명이 99만 원 검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탄핵 대상이 돼야 되죠. 아직까지 탄핵 대상에 탄핵 소추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땐 이 3사람은 일단 탄핵 소추부터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은 나왔어. 유죄는 확정된 거야. 형량이 문제일 뿐이고 어디 범위까지 유죄이냐. 요게 문제일 따름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탄핵 대상이 돼야 돼요. 이래저래 빠져나가던 얘들 다 이제 탄핵 대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법원까지 와야지 확인되고 이게 유죄다라는 게 확인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인가요? 대단히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검사가 자기 사건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업자로부터 술을 받아 처먹었어. 그리고 그 중간에 검사 출신, 전관 출신 변호사가 끼었어. 그랬으면 이게 단순히 술을 먹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직무와 관련돼서 술을 먹인 거잖아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물이지. 이게 김영란법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은 없는데 직무 연관성이 없지만 일정 액수 이상은 절대 받지 말라고 한 게 그게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거라면 뇌물죄 처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놈들이 팔이 안으로 굽고 절대 검사들은 처벌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은 처벌을 면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500만 원 넘는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99만 원으로 갑자기 탈바꿈한단 말입니까? 이런 계산법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00만 원짜리 술을 먹으면요, 그게 n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3명이서 공동정범에 해당이 되거든요. 500만 원이 넘는 뇌물, 향응을 제공받은 공동정범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쪼개가지고 99만 원이든 100몇만 원이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전체 530만 원, 이게 하나의 통으로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쪼갰다는 것도 웃기고, 근데 아무리 쪼개도 100만 원은 넘는데 100만 원 밑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웃기고, 정말 웃기는 짬뽕이죠.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데 대가리 쓰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검사가 잔재주를 부렸다. 법 기술을 부렸다라고 하죠. 그랬던 검사들의 이 잔재주, 어떻게 보면 꼼수, 이게 이번에 그대로 대법원으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결인데 이 상식적인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는 게 서글플 따름이네요.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다닐 수 있었는지 이거 말을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거를 말이 된다라고 예, 참 아니 이거를 재판까지 했었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판할 거리예요? 이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났어야 되는 사안 아니었을까요? 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네.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얼척이 없죠. 얼척이. 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예, 이희웅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셨고요. 백마장모님께서는 물 한 잔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예, 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지금 없어가지고요. 따로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임금 먹을게요. 네, 봄의 시장님 들어오셨네요. 자, 소로롱님 조작의 달인 금찰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타타우님 웃기는 짜장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웃기는 짜장이지 뭐. 자, 이런 세상 우리가 빨리 좀 갈아엎어야 되겠죠. 검찰 개혁 빨리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희한 야리꾸리한 판단을 내린 검사 새끼들 그때 처벌하고 그때 목을 날렸어야 돼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들을 수수방관한 참 사람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 민주정부를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